여름만 되면 옷보다 뱃살이 먼저 걸립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바지를 올려보는데 허리 위로 둘둘 접힌 그 살을 보고 한숨만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먹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젊을 땐 물만 마셔도 살이 빠지더니 요즘은 공기만 마셔도 살이 찌는 기분이에요.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중년, 노년 여성 건강을 연구해온 한방내과 전문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한 달 안에 뱃살부터 줄이는 식단법, 그 중에서도 특히 망가진 대사 능력을 회복시키는 진짜 식사법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영상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병원 가지 않아도, 굶지 않아도, 무리한 운동 없이 몸속 기름때를 지워주는 생활 습관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한 여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먹어도 나이살은 찌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장님, 저는 밥도 안 먹어요. 그런데 왜 살은 안 빠지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먹는 양보다 몸이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엔 잠만 자도 살이 빠졌죠? 30대엔 운동 조금만 해도 허리가 들어갔죠? 그런데 60대가 되면 몸 안의 대사 엔진이 느려진 자동차처럼 둔해집니다. 이제는 그냥 먹은 만큼이 아니라 먹은 것의 찌꺼기까지 다 쌓이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지방은 더 잘 붙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20대는 에너지로 태워버리고 60대는 내장 지방 창고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살의 무서운 점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몸 전체 건강을 망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치매까지 모두 뱃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살을 빼야 한다가 아니라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방을 덜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방이 빠지지 않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예전엔 하루만 굶어도 빠졌는데 이젠 1kg도 안 줄어요.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는 방식 자체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에너지로 바꾸는 세 가지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탄수화물 위주로 먹다 보면 다른 두 엔진이 고장 나버린다는 겁니다. 특히 밥, 빵, 국수, 떡, 과자, 음료 같은 흰색 음식에 길들여진 몸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아무리 운동해도 체지방은 그대로고 굶으면 더 피곤하고 기운 빠지고 결국 요요만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바뀌지 않으면 결코 뱃살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 몸은 비만 체질로 굳어지게 되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먹는 방식만 바꿔도 지방 태우는 엔진은 다시 살아납니다.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는 식사법. 체지방이 빠지려면 무작정 굶거나 칼로리만 줄여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연료로 쓰는 몸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요즘 많이들 말하는 저탄고지 식단,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지방은 삼겹살이나 튀김 기름이 아닙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계란 노른자, 연어,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지방, 이런 좋은 지방을 뜻하죠. 그리고 단백질은 유정란, 두부, 닭가슴살, 멸치, 오징어채, 삶은 달걀 같은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음식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은 하루 전체 식사량의 20% 이하로 줄이는 것. 즉, 흰쌀밥은 하루 반 공기 이하, 빵, 떡, 과자, 국수는 가능한 한 피하기, 단 음식은 일단 입맛 리셋될 때까지 끊기. 이 방식으로 일주일만 식사 패턴을 바꾸면 몸은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점점 지방을 에너지로 태우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어줘야 식욕도 억제되고 기운도 떨어지지 않죠.
한 달 안에 체지방 줄이는 식단 예시. 자,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해 드릴게요. 이 식단은 무조건 굶지 않으면서도 몸을 체지방 연소 모드로 바꾸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침 먹고 싶을 때만 플레인 요구르트 100ml, 삶은 유정란 한두 개, 블랙커피 또는 따뜻한 보리차. 아침 식사 전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배고플 때만 드세요. 점심 유정란 두세 개 프라이 또는 삶은 것, 밑반찬 두세 가지 멸치볶음, 오징어채, 김, 된장국, 김치 등. 밥은 없는 대신 계란과 반찬으로 충분하게. 된장국, 미역국 오케이. 나물, 해조류 적극 추천. 저녁 고기 또는 생선 삼겹살, 닭가슴살, 고등어, 연어 등. 쌈 채소 반찬 두 가지. 국은 맑은 탕이나 다시마 육수 기반으로. 밥은 생약. 대신 단백질과 야채로 포만감을 채웁니다. 그리고 간식은 없습니다. 정 배가 고프면 삶은 계란 한 개나 치즈 한 조각 정도는 허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끼에 밥, 고기, 국, 후식 간식을 다 몰아 넣지 않는 것. 단순하게 재료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먹는 식습관을 가지는 것. 한 달 후 당신의 몸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식단을 시작하고 첫 3일,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입맛입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미래가 서서히 자연식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콜라, 과자, 떡 이 당기던 입에서 김치의 시원함, 생선의 고소함이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몸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며 속이 가볍고 붓기가 빠지며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집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대사전환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주차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지가 헐렁해지고 허리띠 구멍이 하나 줄어들고 뱃살이 묵직함에서 살짝 출렁임으로 바뀝니다. 살이 빠진다기보다 부피가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지방이 연소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4주 후 몸 안의 체지방 비율이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무릎 통증, 발목 부종, 만성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단순히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속의 순환과 호르몬 밸런스 자체가 정돈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럼 이 식단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이 식단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식단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면 묻습니다. 원장님, 이제 밥 먹어도 되죠? 이걸 평생 이렇게 먹을 순 없잖아요. 물론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은 평생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사법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집중기 1에서 4주. 앞서 소개한 저탄고지 단백질 식단 유지. 간식, 야식 완전히 끊기. 혈당 안정 앤드 지방 연소 회복 시기. 2단계 전환기 5에서 8주. 점심 한 끼에만 소량의 탄수화물 추가 밥 3분의 1 공기 정도. 주 1회 외식 오케이 하지만 튀김, 빵, 면은 피하기. 고기밥 같이 먹지 않기. 3단계 유지기 9주 이후. 아침 가볍게, 점심은 자유, 저녁은 단백질 야채. 70%는 식단 유지, 30%는 삶의 즐거움 허용. 운동과 수면 습관을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유지. 이렇게만 해도 절대 요요 없이 체지방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일 하세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화장 안 해도 피부가 맑아 보이네요. 몸이 가볍다는 말보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말이 더 많이 따라옵니다. 이 음식 3가지만 끊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을 잘해도 몸속의 내장 지방을 되레 키우는 주범들입니다. 하나라도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꼭 줄여보셔야 합니다. 1. 밀가루 음식. 빵, 과자, 만두, 라면, 파스타 등.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빨라 혈당을 폭탄처럼 올리고 바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몸은 탄수화물을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바로 뱃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2. 달달한 커피 앤드 음료. 믹스커피, 시럽 넣은 라떼, 콜라, 탄산음료. 하루 한 잔이라고 해도 그 안엔 각설탕 4개에서 6개 분량의 당이 숨어 있습니다.
음료는 배부르지 않으면서 살은 찌게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3. 야식 앤드 늦은 저녁 식사. 한 끼쯤 괜찮아 하는 그 습관. 사실은 수면 중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특히 8시 이후 먹는 고기, 치킨, 떡볶이, 맥주 등은 위장은 쉬지도 못하고 몸은 살만 차곡차곡 쌓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잘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걸 잘하는 게 먼저입니다. 살 빠지는 몸을 만드는 하루 습관 3가지.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중요한 건 속도보다 지속입니다. 식단만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만 생활 습관까지 바꾸면 지방이 훨씬 더 쉽게 빠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1. 물 마시는 습관. 하루 1.5에서 2리터의 따뜻한 물은 노폐물 배출, 대사 촉진, 식욕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포인트는 많이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1컵, 식사 전후 1컵, 오후 졸릴 때 1컵, 외출 전후 1컵, 이렇게 나눠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2. 저녁 식사 시간 당기기.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살이 되기도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저녁 시간 오후 6시 전, 늦어도 7시 30분 이전엔 식사 마무리,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마시기. 단 1시간만 당겨도 수면 중 혈당 안정과 지방 분해가 활발해집니다. 3.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하루 종일 앉아있던 근육을 풀어주면 림프 순환이 활발해지고 수면 중 대사율이 높아지며 아침 붓기까지 확 줄어듭니다. 힘든 운동 말고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목 어깨 돌리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를 식단과 함께 실천하면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그만두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언. 사실 다이어트라는 말 듣기만 해도 피곤하고 지치죠. 살을 빼야 하는데 이번엔 진짜 해보자. 근데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면 벌써부터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일이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남 먹다 남긴 걸 주워 먹고 늦은 밤 배고픔을 참지 못해 무심코 뭘 입에 넣고 내 건강보다 가족 밥상 챙기는 데 집중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몸을 돌보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체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을 막고 장기를 눌러서 병을 부르는 온상이 됩니다. 단 1kg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당 수치가 안정되며 무릎과 허리에 들어가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 마음이 생기면 살을 빼는 건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